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가족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숨어 있었죠. 누군가의 소리, 누군가의 한숨,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이 말하지 못한 이유를 품고 있었다면요. 오늘 영상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탁 위엔 아직 김치찌개가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과 미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익숙한 말투였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미나는 아무 표정 없이 밥을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엄마는 그만하세요 하고 낮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내리고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김치찌개의 김이 서서히 사라질 때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죠. 식탁 위엔 반찬만 남아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제 그 말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그냥 하루의 한 장면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식탁 위엔 말없이 식은 찌개와 젓가락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TV를 켜고 리모컨을 세게 눌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리모컨 소리 하나하나가 거실 안의 긴장감을 깨뜨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며 접시를 싱크대에 옮겼습니다. 물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속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손끝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미나는 식탁 옆 의자에 앉은 채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엔 TV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속엔 날씨 이야기, 사고 소식, 광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엄마의 씩씩대는 짧은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 이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서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소리가 마치 무겁게 쌓인 가족의 마음을 씻어내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연은 엄마의 한숨이 유난히 오래 귓가에 남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숙제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TV 소리가 꺼지고 대신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의 방이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하다가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미나는 무뚝뚝하고 강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 울음은 너무 작고 오래 참아온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미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답답하고 공책 위엔 덜 마른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교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오늘 점심시간에 받은 교과서 쪽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들 너희 아빠 무섭다던데. 짧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미나는 움찔했지만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이 집에서 화를 견디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참았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결국 모두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거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TV 앞에서 앉아 있었고 서연과 미나는 각자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방문이 열리며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문 좀 조용히 닫으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미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서연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맨날 말해도 왜 안 고쳐?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손짓은 거칠어졌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아버지의 심장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 표정 좀 하지 마. 아버지는 손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고 컵이 쓰러지며 바닥에 물이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번뜩였고 미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결국 달려나갔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그 말의 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엔 흩어진 물컵과 젖은 수건, 그리고 눅눅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소리처럼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공기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식탁 위엔 넘어져 깨진 유리컵 조각과 젖은 수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천천히 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끝이 베었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살짝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잡아줬습니다. 그 눈가엔 참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여운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가족 전체가 함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넘겼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서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오래된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상후 불안장애 진단서 2003년 사고 관련.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엄마의 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안 돼서.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화를 내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주방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린 도시락 뚜껑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의 분노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연은 봉투를 들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질문이 공기처럼 떠 있었죠.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따스함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거 맞죠? 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가에는 묵은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 아빠가 공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었어. 엄마의 말은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사소한 소리에도 놀랐지. 병원에서는 치료를 계속 받으라 했는데 그땐 돈이 없어서 그냥 버티셨지. 엄마의 손끝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화, 짜증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여전히 그날의 공포에 갇힌 외침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아파 근데 그걸 말로 못해.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전부야. 서연은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닿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선 밥 짓는 냄새가 났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반찬을 올리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밥 식었죠? 다시 데워드릴게요. 아버지는 놀란 듯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낯설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먹는 모습이 처음으로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 표정엔 여전히 굳은 흔적이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사이로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가족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